안녕하십니까. 안사회개발의 대표 박인정 회사입니다. 오늘 제 625강은요. 나이별로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런 소득에 대해서 과세 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건 이제 세법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특히 5월 오늘 이제 5월 4일이죠. 그래서 5월은 바로 종합소득 신고의 달, 정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 달로서 전 국민이 소득이 있으면 다 고민하고 또 작성하고 또 의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세개법인의 4,500명의 직원들도 5월달은 종합소득 신고하느라고 이제 모든 정신과 기술과 정성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헐레벌떡 그 의뢰하는 고객도 있고 원래부터 1년 동안 쭉 관리하던 고객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그 모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한번 중립적으로 한번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나이별로 20대는 이제 뭐 아직 학생일 때도 있고 뭔가 알바를 한다고 하죠. 뭐 알바 천국해서 알바는 보통 이제 일용 근로소득이라고 줘요. 일용 하루당 얼마씩 하고 일용 근로소득에서 하루당 15만 원을 빼줍니다. 15만 원을 빼서 하니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 경우는 당연히 15만 원보다 많이 났으니까 과세가 안 되고 15만 원인 경우는 15만 원 빼면 0이고 20만 원쯤 되면 20만 원, 15만 원 빼면 5만 원에 대해서 한 2, 3%쯤 냅니다. 뭐 세율이 되게 싸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한 1,000원, 2,000원 뛰기로 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일반적이고 물론 이때도 이제 젊은 분인데 부모로부터 승계받은 손이 있으면 이자나 배당소득 같은 거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일용으로소득이다. 30대에 가서 이제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다. 뭐 취업이라는 개념은 아직 이제 좋은 직장에 정규직 취업을 말하는데 실제 뭐 그 요새는 사업도 많이 해요. 또 이 고용 형태가 변해가지고 과거에는 대기업, 중견기업의 내부의 부서였던 영업부나 구매부나 이런 게 다 아웃소싱 돼가지고 외부로 완전히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거하고 실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아이템 항목을 받아가지고 하청 납품 받아가지고 자기가 팔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 열심히 광고를 해서 그 광고의 소득으로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0대는 정규직 대기업에서의 근로소득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40대쯤 되면 이제 직장 하나가 더 겸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자회사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직장 하나에서 두 개에서 해서 겸직을 발생할 수 있는 소득도 있고 그럼 자기가 이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사업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유튜브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50대 가면 이제 그 직장이 하나 그 대기업 대표의 경우는 그 모기업 자회사 두 개에서 세 개의 직장에 나올 수도 있고 자기가 또 무슨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딘가에서 자기 문까지 비싸면 프리랜서로서 또 소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소득이 생기고 또 이제 이때 되면 이제 일찍 퇴직하는 사람이 있는데 퇴직소득이라고 해서 이 종합소득과는 별도의 소득으로서 이렇게 다른 과세되는 게 있고 또 이쯤 되면 이제 그 금융자산이 있어가지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상가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임대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임대소득이. 그래서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임대소득도 있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영어로 패시브 인컴, 즉 가만히 있어도 땀 흘리지 않아도 생기는 소득이라고 해서 그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좀 세요. 그러나 이게 땀 흘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는 이제 필요비를 많이 공제해준 건 있고 60대쯤이 되면 이제 은퇴를 하니까 퇴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은 보통 발생하지 않고 자기가 원래 하던 사업소득 또 뭔가 이름값 있어 이름값 받거나 기술값 받거나 하는 사업소득이 있고 그다음 이제 64살부터 3살부터 연금소득이 발생하겠죠. 한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이제 연금이 나오고 가끔가다 어디 출몰해서 출연해가지고 기타 소득, 엑스트라 나오기도 하고 기타 소득이 있고 어제 그럴 때 되면 이제 또 집을 하나 팔기도 하고 그 상가를 양도는 양도소득이 또 별도소득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60대가 지나서 이제 70, 80 이제 계속 살면서 이제 그냥 소득이 없이 조금의 연금만 가지고 소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이때쯤 되면 이제 자녀한테 재산을 일부 증여를 선증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90대쯤 되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면 이제 상속세를 내는데 상속세는 죽은 사람 입장에서 낼 수가 없으니까
자녀들이나 남아있는 배우자가 내는 것이죠. 상업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세금이 종결된다. 그러니까 생로병사에서 생사에서 이 세금은 소득과 세금은 꼭 따라 다니는 것이고, 세금과 주금, 이거는 뭐 이 금자가 붙어 있는데 무조건 영원히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 세금과 주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내가 이자를 벌기 위해서 다른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 아무런 원가를 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원가 비용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사업수입은 실제 필요경비, 자격증명이라고 하죠. 이런 걸 다 빼주는데, 이때 보통 이 회계법인 회계사들이나 세무대리인한테 이거 외부 기장을 맡기고 세무대리인 맡기면 그들이 다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기준경비율, 표준소득률을 이런 걸 적용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안세지원전에서 이렇게 5월달, 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회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내하면서 안에 이렇게 사업 업종별로 기준경비율, 표준소득률, 뭐 이런 또 단순경비율 이런 걸 쓴 게 이렇게 이제 쭉 자료가 작성이 돼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기반해서 하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 사업소득에서 이제 기준경비율, 단순 경비율 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빼고 나서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그 원가 많은 경우는 뭐 총 매출액의 10%만 가질 수도 되기도 하고 20%만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은 뭐 자기가 근로할 때 넥타이 멋있는 거 매고 머리 예쁘게 해서 비싸게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빼주는 게 아니고, 각자 표준적인 단계별 소득공제를 빼주는데, 많으면 한 2,500, 3,000이고 적으면 한 2,000, 1,500.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액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아도 비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역비례로 그냥 이렇게 정체 상태로 올라간다. 그래서 연봉이 올수록 그 세율도 다단계로 높아지지만 공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줄기 때문에 그 소득의 그 비율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일 때 소득세가 약 한 100만 원이다. 그러면 1억이면 2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10배로 확 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득에 따라서 세금은, 이게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소득이 이제 증가하더라도 세금은 이렇게 더 누진으로 증가해요. 이게 소득 증가가 비례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세금은 훨씬 더 누진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담이 민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적격증명을 잘 챙겨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이 항상 제약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더라도 또 여기 이걸 이용해도 여기에 2.8배나 4.3배 뭐 이런 걸 곱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해서는 이거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을 수 있는데, 워낙에 소득률이 낮은 경우는 이걸 적용하면 그래도 유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이 이제 레귤러한 종합소득이 이제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대표적인 것이다 얘기고, 별도로 이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공제가 있고, 양도소득은 시도원가 공제가 있는데, 이것은 이 종합소득과는 달리 별도로 본다. 별도로 따로따로 보고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그 합산 관계하고 나이별로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건 완전히 초기의 인트로덕션을 위한 최초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여러분들이 완결할 수가 없고, 어차피 자기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막 그 시간을 써서 하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안세계법인 직원들 불러다가 이거를 맡기면은 아주 뭐 여러분들이 고민하거나 고생하는 시간은 10시간이면 저희는 1시간이면 할 수가 있으니까 10시간 투자한다고 더 되냐? 안 돼요. 홈택스에 아무리 해도 그게 여기저기 누르는 칸이 많고 또 기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잘 혼자는 한 2, 3일 헤매면 아마 될지도 모르겠는데 웬만해서는 틀리게 나온다. 그래서 맡기는 게 금액이 뭐 1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계 대표 박인정이었습니다.